하나, 둘. 이렇게 하면 들리죠? 뭐지? 들리나요? 완전 빡센데? 됐죠? 이때는 조금 소리가 좀 청아하네요. 저번 주는 제가 목소리가 되게 좀 약간 이게 긁혀 있었죠. 오늘은 좀 회복을 했는데 아직까지 좀 목심이 나아지지 않아서 조금 마스크를 끼고 다니라 합니다. 좀 마스크 끼고 수업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그거를 좀 이따 이제 확인을 해볼 거고, 그 밑에 거듭제곱근에 대한 요 성질들 다들 알고 있죠? 명색이 그래도 비반인데 이거 다들 알죠? 조심해야 돼. 요거 2번만 별표해 두세요. 2번. 요 n 제곱근 어때요? n 거듭제곱근 a의 n 제곱했을 때 요 n이 안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을 때는 n 거듭제곱근 a가 n 제곱 돼도 그냥 a로 그냥 나오는데, 안쪽에 있는 상황은 어떻게 돼요? 홀수일 때는 그냥 나오지만 짝수는 봐봐. 음수를 짝수 제곱한 다음에 거듭제곱근 하면은 음수가 양수로 바뀌잖아. 그래서 요 절대값 씌워야 돼요.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마찬가지로 제곱이 루트를 벗고 나올 때는 절대값, 세제곱근은 그냥 벗고 나오면 되겠죠. 알겠죠? 요 정도 성질은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체킹하고 넘어갈게요. 됐나요? 그래서 프로젝트로 좀 빠르게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자, 요 거듭제곱근 성질 다들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양수일 때만 가능한 성질이에요. 둘 다 양수. 그래서 어떻게 돼요? n 거듭제곱근, n 거듭제곱근 루트. 그래서 합치면 되고, 곱은 그냥 합칠 수 있고요. 얘는요, 여기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도 상관없죠. 맞죠? 양수일 때야, 양수일 때. 음수일 때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홀수일 때는 그냥 나오고, 짝수일 때는 절대값 붙였던 거 알죠? 그래서 얘는 둘 다 양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세 번째, 요거는 mn 거듭제곱근 알죠? 맞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돼요? 자리 바꿔도 되죠? n 거듭제곱근, m 거듭제곱근, a 이런 식으로.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거듭제곱근 합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k 제곱 때문에 이거 약분되는 거. 알고 있죠? 넘어간다. 너 괜히 이거 모르는데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명색이 여기가 두 번째 반인데 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증명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수 법칙에 대해서는 지수의 확장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이 이야기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지워도 되죠? 어디요? 히터를 꺼달라고요? 덥죠? 저도 더워서 죽는 줄. 히터 좀 끌게요. 추운 학생들 있으면 다시 얘기해요. 켜줄게요. 근데 여기가 중앙 난방식이라서 이게 저기 온도가 있잖아요. 24도, 23도. 그 사실 의미 없어요. 그냥 세기만 가능합니다. 조절이. 그래서 온도는 그대로인데 1단, 2단, 3단이라서 그렇게 알고, 일단 지수에 대한 확장 해볼까요? 우리가 지수가 a의 요 거듭제곱 되는 요걸 지수로 하잖아. 지수가 처음에 어때요? 우리 중학교 때 중등 시절에 지수가 뭘로 한정되어 있었던 건지 기억나요? 자연수. 얘가 이제 자연수로서 한정되어 있다가 이게 가서 어디에? 고등학교 2학년으로 건너뜁니다. 중간에 못 받고 없음 거치는 거. 그냥 고등학교 2학년 수1 배울 때 얘가 정수로 확장되었다가 정수에서 다시 유리수로 확장됐다가 유리수에서 어디까지 확장되죠? 실수까지 확장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a의 루트 2제곱 이런 거 돼야 안 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이렇게 정수에서 유리수에서 실수로 확장해 가면서 지수의 법칙이 재정립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0제곱은 어때요? 다 1이라고 하죠. 두 번째, a의 마이너스 n제곱 하면은 뭐야? a의 n제곱분의 1로 역수. 기억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어때요? n제곱근 a 하면 어때요? a의 n분의 1제곱.
n제곱근 a의 m제곱 하면은 a의 m분의 m제곱해서 요런 성질들 그냥 머릿속에 단순 암기죠. 암기 그냥. 알겠죠?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n이 쭉쭉쭉쭉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사실 미세의 성질 때문인데요. 미시 실수일 때는 거듭제곱근 할 때 지수가 자연수밖에 안 되지만 0이 아닌 시점에서는 정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큰 상황에서는 이제 지수가 유리수도 되고 a가 0보다 클 때는 실수화해서 이렇게 지수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질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는 이제 어떻게 돼요? a가 뭐야? 0보다 큰 상황으로 제한할 거라고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 지수 법칙은 다 a가 0보다 큰 상황으로 제한해놓고 문제를 풀 거다. 그 말입니다. 별거 없어요. 기억하고 있죠? 넘어가도 되죠? 로그에 대해서 내가 지금 모른다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로그의 성질을 내가 모른다.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점검할 거예요. 그냥. 자, 로그에 대한 성질 뭐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로그의 뜻과 성질 해서 있는 거 알죠? 로그는 탄생 배경이 뭐예요? 지수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2의 1제곱은 2야. 2의 2제곱은 4야. 2의 3제곱은 8이야. 하고 봤는데 이 중간 사이에 있는 숫자인 3, 그 다음에 5, 6, 7 이런 숫자들은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길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탄생된 게 로그예요. 누가 고안했습니까? 네덜란드의 수학자 네이피어. 그래서 그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2를 어떤 거듭제곱했을 때 5 이런 식으로 얘를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이 고안한 게 로그라는 기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탄생 배경은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요. 아니 나중에 너네가 면접을 할 거냐? 높은 대학 지원한 애들은. 그러면 야 로그가 왜 탄생했는지 아니? 하면 이 정도 대답은 할 수 있어야지. 맞죠? 수학자 이름은 풀네임이 존 네이피어입니다. 존 네이피어.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a의 x제곱은 b이다 했을 때 우리는 이 지수를 로그 a, b 이렇게 표현하고 어때요? 여기를 뭐라 불러? 밑. 그렇죠? 얘를 뭐라 불러요? 진수. 맞죠? 왜 진수로 하게요? 진짜 숫자. 결과로 나온 진짜 숫자. 이래서 진수예요. 얘는 왜 밑이야? 밑에서 밑이지 뭐. 그렇죠? 그래서 얘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항상 어떠했죠? 우리가 이 지수가 실수로 확장될 때는 밑이 0보다 클 때죠. 근데 여기서 1은 거듭제곱 될수록 전부 다 1이니까 a는 1이 아니라고 가정하죠. 그다음 b는 당연히 양수를 거듭제곱했기 때문에 양수의 거듭제곱은 양수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런 제한 범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로그의 성질 해서 요 성질들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로그 A의 밑이 1이 밑이 어떻든 간에 진수가 1이면 빵. 밑과 진수 같으면 1. 자, 진수의 곱은 합으로 쪼갤 수 있고 진수의 차는 어때요? 진수의 나누기는 차로 쪼갤 수 있고 그다음 밑변환 공식 해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지수의 밑은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이렇게 뺄 수 있고 여기서 요까지도 추가해서 알고 있죠. 로그의 a의 m제곱에 b의 n제곱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n분의 n 로그 ab 요거 알죠? 그 다음에 로그의 밑변환 제3의 밑으로 하게 되면 밑은 분모의 진수, 진수는 분자의 진수. 밑과 진수의 위치 바꾸면 서로 역수관계. 이 정도는 머릿속에 다 기억해야 될 기본 공식들이죠. 그러면 지수와 로그의 이 성질, 간단한 이 수식에 대한 계산이 4점짜리 문제에서 나올까 하면 한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그 한 문제가 이제 어떻게 출제됐을까? 이 정도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것들은 다들 기억하세요. 아까 전에 말했던 거. 요거 알죠? 여기 있는 밑과 진수가 서로 일치하면 이렇게 약분돼서 로그 AC 된다는 거. 그다음에 어때요?
진수와 여기 지수에서 밑은 서로 자리 바꿀 수 있는 스왑 하면 이렇게 되는 거까지 다들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다음 밑이 10인 로그는 상용 로그라 하는 거 알죠? 뒷페이지 보면 상용 로그 있지. 안 할 거예요. 왜? 수능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상용 로그는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상용 로그란 밑이 10인 로그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대표 문제는 되게 쉬우니까 필수 확인 문제는 여기 있는 계산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세요. 그냥 6, 6-1, 7, 7- 이런 것들 있죠. 알겠죠? 다 최근에는 나오지 않는 유형들입니다. 특히 이런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같은 거 있죠. 요즘에 안 나와요. 알겠죠? 그냥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 풀어보시고 최근의 트렌드는 뭐냐? 개수, 합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나왔던 트렌드 26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26번은 어떤 문제니? 라고 하시면 2024학년도,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문항번호는 12번 이렇게 돼요. 아니다. 12번은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였고 14번. 해서 여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꽤나 좀 털렸어요. 자, 풀이는 되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해설처럼 풀면은 사실 잘 답이 없고요. 첫 번째 얘가 어떻게 돼요? 양수가 되도록 하는 했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일단 진수의 범위에 따라서 이거 뭐 돼야 돼요? 양수 돼야겠죠. 얘도 뭐 돼야 돼? 양수 돼야겠죠. 첫 번째 진수 범위에 따라서 마이너스 n제곱에 10n에 더하기 75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n제곱에 마이너스 10n 마이너스 75 하면 0보다 작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네요. n-15 n 더하기 5 그래서 어디 사이? 마이너스 5와 n이 15 사이인데 n이 뭐라고 돼 있죠? 자연수. 그렇죠? 자연수 n이잖아. 자연수 n. 그러면 당연하게 n은 뭐예요? 1보다는 뭐 해야 돼? 크거나 같고 15보다는 작은 상황에 대해서 카운팅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서 자연수 n은 몇 개예요? 14개죠. 14개. 그렇죠? 얘가 일단은 14개가 되는 상황이야. 근데 문제는 얘가 양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가 몇 개? 12개가 되도록 맞춰야겠죠. 자, 두 번째 진수에 대한 범위 확인을 합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75-kn. 얘도 0보다 커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kn은 75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택의 기로에서요. k에 대해서 나타내야 될까? n에 대해서 나타내야 될까? 문제에서 뭘 묻고 있니? n의 개수지.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얘를 뭐로? n으로 식을 표현해 줘야겠죠. 그래서 n은 뭐보다? k보다 k분의 75보다 작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로소 수식 하나가 생겼죠. n에 대한 범위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뭐보다? 이 두 개의 합이 0보다 커야겠죠. 근데 밑이 다르거든? 그럼 다르니까 얘를 맞춰주는 거 아니야? 여기 4로 맞춰주면 전체를 뭐 하면 돼요?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로그 4에 마이너스 n제곱에 10n 75에 마이너스 얘가 0보다 크다는 것은 넘기면 어때요? 로그의 4에 75 마이너스 kn 이렇게 되겠죠? 이거 빼기가 양수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진수 범위 확인 다 했으니까 요거가 요거보다 뭐야? 크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n 제곱에 10n 더하기 75 커요. 75 마이너스 kn. 자, 그러면 75 날리고
n이 자연수니까 하나씩 날릴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거 n이 작습니다. k 더하기 10. 여기서 또 몇 개? 두 번째 식이 탄생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k분의 75가 더 클까? k 더하기 10이 더 클까? 원래는 이 두 개를 갖다 하고 나서 어느 게 더 클지에 대한 경계를 정해야 되거든. 5를 집어넣으면 같아져요. 그래서 5보다 큰 상황이라면 얘가 더 작아지고요. 5보다 작은 상황이면 얘가 더 작아져요. 근데 이거를 실전에서 우리가 떠올리기에는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뉘겠죠. 둘 중 하나가 작겠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를 이렇게 두 개 나눈 거예요. 첫 번째는 k분의 75가 그냥 뭐보다? k 더하기 10보다 더 작을 수 있고, 두 번째는 k 더하기 10이 뭐예요? k분의 75보다 작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한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k분의 75라는 게 더 어때요? 작기 때문에 어때요? k보다 75보다 작다랑 얘 사이가 되겠죠? 얘랑 얘 공통 범위를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1보다는 크거나 같고 n이 k분의 75보다 작은 이렇게 됐을 때 요 n이 몇 개 나와야 돼요? 12개가 되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n이 뭐보다? k 더하기 10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순간에 여기가 몇 개가 되는 거야? 12개가 돼야 된대요. 됐나? 그러면 결국에 k분의 75는 어떤 상황이야? 12보다는 커야겠죠. 그다음에 13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얘는 12보다 어때요? 크면 되겠죠. 그 다음에 13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만족하는 자연수 k는 뭐 있어요? 6이 있죠. 6.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k는 뭐예요? 3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될 수 있는 이 자연수 k에 어때? 합은 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k는 3하고 6이 되기 때문에 합은 얼마? 9다 이렇게 푸는 게 최근 유형이에요. 그냥. 알겠죠? 어찌 따지면 로그 부등식이 되겠죠. 파트가. 단순한 로그에 대한 문제는 이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작년에 나왔던 출제 유형. 되셨나요? 그래서 원래라면 말했죠. 이 두 개를 갖다 했을 때 k가 5예요. 알겠죠? 그래서 k가 5보다 클 때와 정확히는 같다, 뭐 k가 5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거를 실전에서 이거 같다고 계산할 여력이 없단 말이야. 둘 중 하나가 크겠지 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주시면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5번 같은 경우는요. 약간 흔히 말하는 킬러였습니다. 이 3월 서울시 교육청에 나왔던 30번 문항. 약간 옛날 시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가영, 나영 시대. 그때 나왔던 30번 문항이고요. 요거에 대한 풀이만 좀 할게요. 나머지는 니들이 다 풀어보세요. 그냥. 풀고 와서 질문하세요. 그냥. 알겠죠? 해설 나눠드렸으니까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시면서 정리하셔도 될 겁니다. 가장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요 2개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지수와 로그는 사실 원래 건너뛰려다가 그냥 맛보기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냥. 오케이. 자, 2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한 합을 구하라 했는데 봐요. 얘가 자연수죠. 요 핵심이 이겁니다. 자연수. 그러면 봐봐요. 로그 2의 na-a 제곱이나 로그 2의 mb b 제곱 해서 이게 같은 자연수, 같은 k 하고 요거 자연수로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NA 마이너스 A 제곱 MB 마이너스 B 제곱 한 게 뭐예요? 2의 K 제곱 이렇게 되겠죠. 물론 얘들은 다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식이거든. 자, 얘는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 이게 nx 빼기 x제곱은 뭐예요? 2의 k제곱 이렇게 했을 때 2차 방정식의 해가 뭐가 되면 돼요? ab가 되면 되겠죠. 최종적으로 우리는 x제곱에 마이너스 nx 더하기 2의 k제곱은 0 했을 때 이놈의 두 근이 뭐가 되는 거야? a와 b 이렇게 됩니다. 자, 핵심은 b-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a와 b는 서로 어때요? 다르죠? 그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예요, 이거. 알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항상 이렇게 2차 방정식 꼴로 나오면 뭘 써야 될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죠. 두 근의 합 a 더하기 b는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n 하시면 되고 두 근의 곱 ab는 뭐예요? 2의 k제곱 하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기 때문에 얘의 판별식 d를 써야 돼요. 판별식 d는 뭐예요? n제곱에 마이너스 4ac에서 4 2의 k제곱 해서 얘는 뭐예요? 0보다 커야겠죠. 자, 그러면 거의 다 썼어요. 이제 안 쓴 건 뭐 있어요? b-a가 2분의 n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n보다 작거나. 이거 안 썼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b-a는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b-a의 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4분의 n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b-a의 제곱이라는 요 식은 뭐죠?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뭐 하면 돼요? 4ab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정리를 해뒀던 요 식을 가지고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n제곱에 마이너스 4에 2의 k제곱 하면 작거나 같죠. 4분의 n제곱.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와 여기에 대해서 식을 구성하는데 잘 봐요. 지금 봐봐요. 2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며.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n이죠, n. 그럼 식을 n에 대해서 뭘 나타내는 거야? 부등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n제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n제곱으로 식을 다 표현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 넘어갈게요. 그럼 여기 넘어가시면 4분의 3에 n제곱한 게 작거나 같아요. 4에 2의 k제곱. 그럼 얘는 어때요? n제곱은 크거나 같죠. 4에 2의 k제곱.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나 해볼게요. 방금 내가 말한 논리에 의거하면 n제곱에 대해서 부등식을 나타낸다라고 할게.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4에 2의 k제곱. 그렇죠? 크고 n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얘는 작거나 같죠? 3분의 4에 2의 k제곱. 3분의 16이죠. 그러면 3분의 이렇게 나타낼까? 2의 k 플러스 4제곱. 됐죠? 자, 그러면 되게 예쁜 게 k를 뭐 하면 돼요? 자연수로 했으니까 1, 2, 3, 4 이렇게 넣을 때마다 이 사이에 대한 거듭 제곱수, 제곱수 찾기만 하면 되지. 근데 이거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이 2의 k제곱으로 식을 나타내는 애들이 있거든. 2의 k제곱으로 식을 표현해서 n을 구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n의 범위가 가늠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제발 나타내셔라 그 말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집어넣어보자. K에 1을 집어넣으면 어때요? 4보다는 크고, 아니요, 8보다는 크고, 8보다는 크고, n제곱이 어떻게 돼요? 3분의 얼마가 돼요? 1 집어넣으면 3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n 하나 있습니다. 얼마? 3 이렇게 있겠죠. 자, K에 1을 넣어볼까요? 오케이. 자, K에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2배씩 늘어나 계속. 이거를 막 고민하지 마세요. K가 늘어날 때마다 여기가 2배씩 늘어나. 그럼 16과 뭐가 돼? 3분의 64지. 그치? 그럼 얘는 대략적으로 얼마죠? 21점 얼마. 그럼 있어 없어? 없지. 그럼 K는 3이라 할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2배씩 하라니까 32와 n제곱 3분의 128. 그럼 얘는 있죠. 6, 6이 36. 그래서 n은 뭐야? 6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7은 안 되죠. 요건 42점 얼마니까. K에 4를 집어넣으면 뭐예요? 얘는 64와 n제곱이 뭐야? 3분의 256. 그럼 얘는 82점 얼마, 아니다. 38, 24. 85점 얼마죠? 맞죠? 그럼 있어요. n 누구? 9. 그쵸? K는 5라 하면 어떻게 돼요? 더블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디 사이? 128과 크고 n제곱이 3분의 512. 됐죠? 그러면 n이 될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12도 되고 여기가 대략 170점 얼마 이렇게 되죠? 그러면 13도 됩니다. 169니까 제곱하면. 그 다음에 K가 6이 되면 어떻게 돼요? 256과 n 제곱해서 3분의 1024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341점 얼마에 돼요? 그렇죠? 그러면 17의 제곱이 289가 18의 제곱에 324가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17도 되고 18도 되는 거야. 근데 K가 7이 되는 순간부터 여기가 얼마야? 512보다 크다 이렇게 되거든. 근데 n은 20 이하라 했죠. n 제곱 해봤자 맥시멈이 얼마? 400.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될 수 있는 n은 17, 18, 12, 13, 9, 6, 3 다 더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전부 다 더해서 답을 내시면 그놈의 답이 미리 풀어봤으니까 정답은 78하고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정답 78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25, 26만 하고 나머지 넘어갈 거고요. 뭐 23, 24, 22 이때부터는 전부 다 풀만해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연습 삼아서 다 풀어보세요, 제발. 알겠죠? 근데 여기 파트는 우리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했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파트의 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계산하고 케이스 분류만 잘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수와 로그에 대한 문제는 아까처럼 케이스 분류를 잘할 것. 오케이? 조건을 잘 체크할 것. 두 개만 기억하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얘는 말했죠. 과한 문제라니까. 끝판대장. 30번 문항. 그래서 이렇게 다 우리가 확인하는 게 좀 빡센 거고요. 최근의 트렌드는 킬러가 없어진 마당에 그렇게는 안 나와요. 아까 26번이 제일 한계선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수와 로그에 대한 함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됐죠? 지어도 되나요? 오후에 밥 먹고 와서 피곤하죠. 다들 잠이 솔솔 오죠. 좀만 힘내요.
나도 잠이 올까 봐 밥을 안 먹었어. 진짜. 내가 이렇게 하다 졸 수도 있잖아. 그건 아닌가? 그래서 웬만하면 탄수화물 좀 많이 피하셔야 됩니다. 지금 졸고 있는 학생들은 사실 내가 원래 이렇게 잠이 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생체 기전에 의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온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혈당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밥 먹고 바로 졸린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이때 갑자기 팡 에너지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엄청나게 뿜어냅니다. 그래서 여기 에너지를 되게 많이 소모해요. 그러다 보니까 뇌로 가는 에너지가 좀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조는 거죠. 알겠죠? 저도 혈당 스파이크가 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좀 오는 학생들은 지금 나이가 이제 19이죠. 잘 관리하세요. 한 3, 40대 돼서 당뇨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아니면 뭐 내가 엄청 많이 먹었다. 그러면 맞습니다. 너무 과식하게 되면 또 혈당 스파이크가 오니까 그래서 점심 때는 좀 적당히 드세요. 지수함수의 뜻 다들 알고 있죠? 일단 여기 지수함수를 나타내는 함수 방정식이 있어요. 이거를 보고 이것이 바로 지수함수다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식 f의 x 더하기 y가 fx, fy 이렇게 식이 되면요.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fx가 a의 x제곱입니다 하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뭐 아시겠지만 어때요? a의 x제곱은 어때요? 0,1 지나고 정의역은 실수 전체 y인 치역은 0보다 커야겠죠. 점근선은 뭐예요? x축. 그쵸?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가 알죠? 기본적인 얘기는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지수함수를 한눈에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밑의 크기를 한눈에 비교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지수함수는 이 제1사분면에서 화살표를 위로 합니다. 화살표를 위로 이렇게 썼을 때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밑의 크기는 더 커집니다. 자, 이거를 이제 비교를 좀 해볼게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밑이 여러 개인 함수를 보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y는 a의 c의 x제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y는 b의 x제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y는 a의 x제곱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가 뭐 x축, y축.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밑을 위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었을 때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밑이 더 큰 겁니다. 증가하기 때문에 전부 다 1보다 크겠죠? 그래서 1보다 큰데 가장 낮은 거 A, 그 다음 B, 그 다음 C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0과 1 사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하나는 좀 급격하게 감소, 하나는 좀 더 완만하게 감소, 하나는 더 완만하게 감소.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y는 cx제곱, 얘는 y는 bx제곱, y는 ax제곱. 자, 이렇게 하면 역시 제1사분면으로부터 화살표를 위로 딱 그어요. 그럴수록 밑은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면 여러 개의 그래프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밑을 일일이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한눈에 빵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0과 1 사이죠. 감소하니까. 그래서 0보다는 어때요? A,
B, C, 1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간단한 교과 개념 중에서 요거는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자, 한 페이지 넘기면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평행이동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한 얘기를 하고요.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워도 되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같이 좀 이야기할 건데 시험에 좀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만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좀 심화적인 내용은 요 프린트에 있는 내용으로 좀 할 거고요. 일단 기본적인 교과 개념부터 점검 좀 할게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다들 알고 있으니까 금방 할게. A의 X제곱해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X자리에 뭘 집어넣어? X-M 대입하고 Y자리에 뭐 대입해요? Y-N 대입한 거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A의 X-M 제곱에 더하기 N 해서 뭐만 기억하시면 돼? 요거 Y는 N이 바로 뭐예요? 점근선이 되는 요 상황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뭐 X축 대칭, Y축 대칭, 그 다음에 Y는 X 대칭 이런 거 다들 기억할 건데 시험에서 조금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X는 A에 대해서 대칭합니다 해서 요 축 대칭이죠. 뭐 P 대칭 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축 대칭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Y는 fx를 어때요? X는 P에 대해서 축 대칭을 시키면 Y는 뭐가 되죠? F에 2P-X 이렇게 됩니다. 즉 X자리에 뭘 대입하냐면 2P-X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하면 도형의 대칭이동과 점의 대칭이동은 같거든요. X는 P라 했을 때 요 점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두면 요게 대칭하는 요 점은 뭘까요? 뭐 세모, Y 이렇게 둘게요. 그럼 여기에 세모의 중점이 뭐지? 2P가 되는 거죠.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뭐예요? X와 세모의 합은 P다. 했을 때 우리는 세모가 누가 돼요? 2P-X 이렇게 해서 식이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원리는 조금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시험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자 봐요. Y는 3의 X제곱이 있고 그다음 Y는 어떤 A에 4-X제곱 이렇게 있고 Y는 1에서 여기는 뭐 둘러싸인 영역과 경계 and 경계에서 뭐 정수점의 개수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나와요. 오케이? X, Y가 이런 게 나와요.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상황은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밑이 먼저 주어진 밑과 동일한 상황부터 먼저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면 A가 뭐야? 3이라고 뭐 해야 돼요? 가정을 하게 되면 Y는 3에 4-X 제곱하면 얘는 뭐예요? 요 함수를 어디에 대해서 대칭한 겁니까? X는 2에 대해서 대칭한 거죠. 그쵸? 좀 이따 문제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렇게 생기고 그쵸? 대칭하는 함수는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X는 2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퀴즈. 여러분은 이제 기준을 세웠으니까 어떤 식으로 모양이 변할까를 관찰하셔야 되는데 A가 어떻게 되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증가율이 커지겠죠.
그 말은 더 가팔라지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A가 3보다 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고, A가 3보다 작으면 어때요? 눕겠죠. 그래서 A가 3보다 작으면 이런 식으로 더 누워서 A가 3보다 이렇게 작은 경우예요. 그래서 그때 얘는 Y는 A의 4-X 제곱 될 거고, 그때 얘가 Y는 A의 4-X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좀 풀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럼 Y는 얘를 이렇게 그어서 카운팅하면 되겠지. 어차피 대표 문제 마지막에 나오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연습 좀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함수에 대해서는 Y축 대칭, X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이런 것들은 다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특정한 축 대칭에 대해서만 조금은 기억해 주세요. 됐어요? 지워도 되죠? 그 다음 넘기면 로그 함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워도 되나요? 간단하게 하고요. 조금 빠르게 이 프린트에 있는 문제를 좀 점검하면서 정리할 겁니다. 지워도 되죠? 다들 일주일간 잘 지냈죠? 바깥에는 별일 없어요. 그냥 여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 ing 중입니다. 그냥 알겠죠?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 아직도 대치 상태고요. 공수처와 아직 그 대통령 관저랑 엄청 마찰 중에 있고, 한 가지 좀 논란이 된 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아줌마 이름이 김민전이라는 아줌마 이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뉴스를 여러분 못 봐서 모르겠지만 이 백골단이라고 해서 옛날 한 7, 80년대 때 있죠. 7, 80년대 때 약간 극우주의자들이 있어. 알겠죠? 극우주의자로서 약간 범테러를 일삼던 용역 깡패들이에요. 용역 깡패. 알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좀 약간 야당과 여당이 있으면 야당을 와해시키려고 여당에서 보내는 뭐 깡패들이 이런 건데, 지금 이제 대통령 관저에 이 극우주의적인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이제 하얀색 헬멧 쓰고 자기들 이름을 백골단이다 이렇게 이제 지었고,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김민전이라는 이 아줌마가 조금 튀고 싶었나 봐.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백골단 청년들을 국회의사당에 데리고 옵니다. 자기 뒤에 줄을 쫙 세워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거기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골단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말이 좋아서 그거지. 이런 말 자체 쓰면 안 되거든요. 이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치입니다. 수치. 진짜 과거의 용역 깡패들. 다른 단어로 좀 썼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아줌마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고 지금 문매를 너무 맞고 있고, 뭐 탈당해라, 뭐 잘라라 이런 얘기가 엄청 도는데, 참 아줌마가 운도 없는가 봐. 이 아줌마가 또 국회의사당 회의 시간에 막 조는 모습이 이제 찍혔어. 그래서 아줌마의 별명이 잠자는 국회의 백골공주 이렇게 해서 기사가 엄청 크게 났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들. 이게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맞아. 대통령도 가만히 있었으면 임기까지 다 채우고 갔겠죠. 가만히 있으면은 반이라도 가는데, 이 나대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 아줌마도 가만히 있었으면 별 탈 없을 텐데 괜히 한번 튀어보게 또 나댔다가 지금 문매를 너무 심하게 맞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대학교 가면은 여러분들 좀 튀는 행동도 하시고, 고3 때 여러분들이 달려있는 게 뭐예요? 생활기록부. 마지막 잘 정리해야겠죠.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죠. 맞죠? 일단 로그 함수는 from 지수 함수입니다. 이게 로그 함수의 탄생 배경이 이 지수 함수로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파악이 되는 거예요. 봐봐요. 이 y는 a의 x제곱이라는 요 그래프 있죠. 여기를 어디에 대가 y는 x에다 대칭해서 y는 로그 ax가 탄생했다는 거죠.
a가 1보다 클 때 당연히 감소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0과 1 사이 a의 x제곱이 이렇게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y는 로그 ax가 이렇게 탄생을 한다라는 거야. 0과 1 사이 때. 그래서 당연히 y는 x에 대해서 지수함수를 대칭시켰기 때문에 항상 어때요? 0,1을 지난 게 1,0을 지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점근선이 x축이었던 게 뭐예요? y축이 되겠죠. 그런 상황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 그래서. 그래서 로그 함수를 나타내는 요 함수 방정식 하시면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f의 xy는 fx 더하기 f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이 보인다라고 하면 fx는 단순하게 뭐 하면 돼요? 로그 ax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봐봐. 로그 axy는 로그 ax 더하기 로그 ay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역시 똑같이 밑을 한눈에 비교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밑을 크기를 한눈에 비교를 할 겁니다. 근데 로그 함수는 밑이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가 조금 달라요. 자, 보세요. 밑의 크기를 한눈에 비교할 때 로그 함수가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는 이렇게 웅 이렇게 되고 하나는 왕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웽 이렇게 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y는 로그 cx y는 로그 bx 그 다음 y는 로그 ax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아까 지수함수는 어떻게 했니? 화살표를 위로. 로그 함수는 반대니까 뭐겠어? 화살표를 아래로 했을 때 밑이 더 커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1사분면에서 화살표를 아래로 했을 때 어때요? 밑은 더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1,0을 지나면서 증가하니까 1보단 크고 A, B,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의 모양새가 하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마지막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y는 로그 cx 얘는 y는 로그 bx 얘는 y는 로그 ax 이렇게 할게요. 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로그 함수를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여기가 굉장히 붙어 있어요. 한 라인처럼 보여. 비교가 안 돼. 육안으로는. 그래서 여기 1사분면에서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4사분면에서 밑으로 내려서 밑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크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4사분면에는 감소할 때는 제4사분면에서 화살표를 밑으로 했을 때 밑이 점점 커진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0과 그 다음 A, B, C, 1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한눈에 비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요즘은 나오지 않지만 옛날에 기억, 니은, 디귿 판단성 문제 있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개의 지수로그 함수가 섞여 나올 때는 굉장히 유용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기니디 판별성 문제가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로그 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고 있고 밑에 있는 것은 따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역시 평행이동에 대해서는 다들 똑같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y는 로그의 ax 했을 때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y는 로그 a에
x-m에 더하기 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중요한 게 뭐냐? 진수죠. 진수가 0 되는 곳. 즉 x는 m이 뭐다? 점근선.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그냥 흔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까지는 이제 그냥 단순한 교과 개념들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 해석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인 얘기를 할 건데 책에 있는 내용이 조금 부실해서 또 다른 보충 프린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충 프린트를 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레시피라고 저번에 삼각함수 활용 줬던 것처럼 지수로그 함수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별로 좀 정리를 할게요. 지워도 되죠? 그래서 바깥에 좀 재밌는 거는 별로가 없어요. 그거는 있죠. 그 더 글로리에서 악역으로 되게 유명했던 저 김재준, 재준이 알아요? 그 배우 이름이 박성훈인데 박성훈. 걔가 오징어 게임 이제 이번에 오픈됐잖아요. 보고 온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표지를 약간 야한 동영상 표지로 한번 자기 인스타에 팍 올렸다가 일본에서 나온 거 있죠. 패러디한 거. 그거를 봤다가 올렸다가 너 뭐야? 장난해? 이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되게 과민 반응해서 이제 갑자기 빛의 속도로 삭제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얘는 이제 자기의 핑계가 뭐였냐면 누군가 재밌으라고 나한테 보내준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징어 게임인 줄 알고 올렸다가 아닌 줄 알고 확인을 하고 지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인스타 들어가서 업로드하게 하고 확인까지 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냥 그런 과정들이 너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되게 이미지가 좋았는데 지금 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든 드라마에서 하차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나랑 뭐 이번에 새로 찍기로 했던 뭐 폭군 셰프인가? 뭐 그거에 대해서 얘가 잘렸어요. 오늘 기사가 그 이야기입니다. 역시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는데 괜히 나대면 나락가는 이 세상이 돼버렸죠. 조심해야 될 게 이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합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단 첫 번째 이 y는 로그 a의 x제곱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y는 2로그 ax 이렇게 하고 고치면 얘는 무조건적으로 불가합니다. 달라요. 왜? 얘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음수여도 가능하단 말이야. 자, 그럼 봅시다.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음수여도 얘가 가능하게 만들려면 얘를 고칠 때는 y는 2로그 a의 x에 절대값을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얘가 성립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왜? 그래프의 모양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렇게 생겨요. 그래프가. 하나는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얘가 y는 로그 2에 로그 a의 x제곱으로서 얘를 2로그 a의 절대값 x 해서 그래프 자체가 어디에 대칭? y축에 대칭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프가 y는 로그의 2로그 ax는 이렇게 생겨요. 얘는 이렇게만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을 지나면서 좌우 대칭의 모양이 아니죠. 그래서 얘와 얘는 엄연히 다른 함수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우리가 식을 변형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을 변형 시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지금 하나 풀어보든가 할 거예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2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2페이지 다음에 보면 문제가 하나 있죠. 사설 모의고사에 하나 나왔던 문제인데 간단하게만 소개 좀 하겠습니다. 지워되나요? 자, 여기 있는 1번 문제에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1번 문제를 한번 봐주세요. 일단 그래프만 좀 띄워 놓을게요.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펴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로그에 밑이 이제 4로서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로그 2의 fx 되어 있고 로그 2의 fx 자, 해놓고 이제 플러스 이렇게 되죠. 로그 4분의 1에 이놈이 어때요? 자, x 더하기 4의 제곱으로 식을 고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4분의 1은 어떻게 고치면 돼요? 2에 마이너스 2제곱으로 고치면 되죠. 그럼 앞으로 빠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식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합니다. 이 애들이 왜 있잖아요, 실수를 많이 했냐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로그 2의 fx가 자, 얘를 반대로 넘기고 얘가 앞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로그 2의 절대값의 x 더하기 4가 되겠죠. 알겠죠? 이게 맞는 거잖아. 근데 애들 중에서 로그 2의 fx란 놈이 어떻게? 그러니까 로그 2의 x 더하기 4로서 문제를 푼 애들이 있어요. 알겠죠? 얘들의 문제가 뭐냐면 답이 없어야 되는데 답이 있는 거예요. 이 함수를 직접 구해가지고 여기 좌표를 구해서 요게 얘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요까지 범위죠. 카운팅을 해서 개수를 세면 6개가 나와요. 알겠죠? 근데 보기에 6개 있니 없니?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풀어놓고는 내가 맞다고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이제 보기에 답이 있단 말이야. 보기에 답이. 알겠죠? 보기 답이 있어서 이게 함정에 이렇게 빠진다고 얘들이. 오케이? 실제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답을 내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결국 어떤 상황이에요? fx가 크거나 같죠? 절대값에 x 더하기 4 해서 y는 절대값 x 더하기 4, y는 fx 얘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절대값에 대한 함수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얘가 y는 절대값에 x 더하기 4. 그래서 fx가 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요까지 범위가 되는 겁니다.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6보다 어때? 크거나 같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되죠. 그래서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 했을 때 x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 4, 마 3, 마 2 이렇게 되는데 둘 다 진수 범위에 따라서 여기서 x는 뭐 되면 안 돼요? 마이너스 4가 되면 안 되죠. 그럼 fx는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겠죠. 그래서 누구? 마이너스 4는 돼야 안 돼? 안 돼서 총 몇 개예요? 4개 하고 답을 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함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되셨나요?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수로그 함수의 비율 관계에서 나와 있죠. 이것도 굉장히 유용해요. 실전에서 쓰기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 쉬어도 되나요? 자, 다음 주제로 가보면 지수로그 함수의 비율 관계에서 나오죠. 자, 첫 번째부터 정리 한번 할게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첫 번째, 지수 함수는
더하면 배가 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y는 a의 x제곱.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게 1만큼 더해지잖아요. 1만큼 더해지면 밑만큼 배가 됩니다. 밑만큼 배가 돼요. 그럼 증명해 볼까요? 여기를 내가 t라 잡고 얘는 뭐예요? t 플러스 1이라 할게요. 여기는 무엇이 되죠? a의 t제곱 되죠. 얘는 뭐가 돼요? a의 t 플러스 1제곱하면 a의 at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립하죠? 그래서 얘를 조금 응용할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y는 a의 x제곱 했을 때 얘가 굳이 1이 아니라 어떤 k만큼 이렇게 더해지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배가 되냐면 a의 k제곱만큼 배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억을 해주세요. 두 번째, 그러면 로그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되겠죠. 로그 함수는 배가 되면 더한다라고 하면 돼요. 배가 되면 더한다. 그래서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y는 로그 ax 이렇게 있을 때 반대입니다. 밑만큼 배가 되면요. 밑만큼 이렇게 배가 되면 1만큼 더하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계산해 볼게요. 여기 t예요. 얘는 뭐예요? at예요. 그러면 여기는 무엇이 돼요? 로그 at죠. 얘는 뭐예요? 로그 aat죠. 그럼 얘는 1 더하기 로그 at 되는 거 아니죠? 맞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응용하셔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y는 로그 ax다.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떤 k배가 되죠. k배가 되면 얼마만큼 증가하냐? 로그 a의 k만큼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 관계를 좀 인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되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좀 기억하시고 요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응용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지워되나요? 배터리가 다 돼서 좀 바꿔야겠다. 자, 되셨나요? 그럼 여기 있는 이 프로젝터 부분만 좀 지워놓고 문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줄게요. 자, 여기가 2010년에 나왔던 평가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9월 모의고사 문제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B의 좌표가 뭐예요? P, Q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게 P의 제곱 로그 2의 Q제곱. 자, 요거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보기에 1, 2, 3, 4, 5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 요 함수를 각각 관찰해 봤을 때 요거 뭡니까? 로그 2의 x에 뭐 더해요? 2만큼 더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차이는 얼마요? 2 차이가 납니다. 요 차이가 얼마? 2가 나는 차이예요. 자, 그러면 B의 좌표를 내가 모르니까 여기 X좌표를 내가 P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좌표를 P 이렇게 찍었어요. 난 분명히 여러분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저번 시간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하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수직 이등분선을 보조선으로 내려 꽂으라 했죠.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럼 여기가 각각 얼마예요? 1이지. 그지? 로그 함수에서 중요한 성질. 1만큼 증가했죠. 그럼 뭐만큼 배가 된다 했죠? 밑만큼 뭐가 된다? 배가 된다 했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만큼? 2배가 되면 되겠지. 밑이 2니까. 그래서 여기는 몇 p예요? 2p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봐요. 정삼각형의 1대 루트 3이죠. 요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3이 됩니다. 자, 요 길이가 뭐예요? 2p에서 p를 빼면 p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루트 3이 곧 뭐예요? p. 되게 빠르죠? 근데 이거 내가 다른 인강쌤들 과정 수업도 봤는데 모 인강쌤의 수업을 본 적이 있어. 내가 아니야. 난 우리 회사의 선생님들 다 사랑하거든. 이 경쟁사야. DS 아니에요, DS. E로 시작하고 S로 끝납니다. 거기에 이제 젊으신 선생님이었어. 잘생겼어. 찍을 때 보니까 여기를 알파 코마 베타 두고 여기 뭐 피 코마 q 여기도 이제 점을 찍어서 계산을 해. 그래서 이제 연립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좌표를 우리가 찍고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어서 여기서 이만큼 찍은 요 점이잖아. 여기 y좌표 더하기 1하면 얘잖아. 막 연립해서 계산을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기본 과정이다 보니까 애들한테 그런 걸 안 가르쳐주고 나중에 이제 스킬처럼 가르쳐줄 수도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요 내용을 알겠으면 그냥 P는 뭐예요? 루트 3. 맞죠? Q는 그냥 여기다 바로 대입하면 되죠. Q는 로그 2에 4루트 3. 그래서 여기다 딱 대입하면 3에다가 뭐예요? 4루트 3을 곱하면 되겠죠. 정답은 얼마예요? 12루트 3 하고 끝내면 되죠. 이렇게. 심플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전에 응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시간적으로나 계산적으로나 단축시킬 수 있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두 번째 문제 말고요. 하나 건너뛰고 약간 매운맛으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4번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되죠? 자, 지금 fx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까지만 좀 올릴까요? 자, 문제는 다 읽어보셨죠? 내가 이렇게 할게 그냥. 너무 큰가? 5반가요? 한 칸 줄일게요.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있다고 칠게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OC에 8OB에 16OA란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OA 대 OB 대 OC 하면 뭐예요? 1대 2대 16이란 소리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확인을 하는데 봐요. 여기는 이렇게 된 그래프가 있다가 칠게. 여기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좀 고칠게. 얘를 y는 뭐라 했어요? 마이너스 로그 ax라 하고요. 그다음 여기 있는 오른쪽 부분 있죠? 여기. 여기 있는 함수는 뭐가 되죠? y는 로그 2x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빨간색과 초록색만 봐주세요. 자, 일단 문제 풀 때 아이디어 정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문제 많이 보셨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이러면 어떤 아이디어로 문제를 푸나요? 어떤 아이디어? 기울기가 같다로 풀지. 알겠어요? 그럼 이 문제의 아이디어는 기울기가 같다요. 근데 더 친절한 건 뭔지 아니? 이게 뭘 지나요? 원점을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친절하게 원점 지나는 상황이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원점으로부터 기울기를 뭐야? 비교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기울기를 비교하는 게 더 편할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 원래 문제풀이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풀어갈까요? OA 기울기와 OB 기울기와 OC 기울기가 어떻다? 같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OA의 기울기, OB의 길기, OC의 길기가 같다 이렇게 하면 될 거거든. 알겠죠? 근데 이 OC의 길기보다 더 쉽게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니까 잘 봐요. 여기는 A의 좌표를 제가 임의로 P라고 잡을게요. 그럼 B는 뭐예요? 2P가 되겠죠. 그렇죠? C는 몇 P야? 16P가 됩니다. 항상 이 밑에 있는 이 X좌표의 몇 배 차인지를 좀 관찰을 해주세요. 여기가 2P였죠. 여기는 16P였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여기서 관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몇 배가 돼버렸어. 여기서 8배가 됐지. 자, 밑이 로그 2야. 2. 제가 아까 가르쳐줬죠. 이게 8배 되면 여기 얼만큼 증가해요? 로그 2의 8, 3만큼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알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몇 P예요? 14P죠. 그럼 기울기는 그냥 뭐가 돼요? 심플하게 14P분의 3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굳이 우리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자, OA 기울기는 뭐예요? P분의 마이너스 로그 AP. 자, OB의 기울기는 2P분의 로그 2의 2P. 그렇죠? 근데 마지막 OC의 기울기 구하기보다는 뭐 하면 돼요? 그냥 14P분의 3 하면 너무도 심플한 식이 탄생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계산하면 바로 P값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뭐 돼요? PP 서로 사라지고 넘어가시면 1 더하기 로그 2P 한 게 뭐예요? 하면 7분의 3. 그래서 로그의 2P는 마이너스 7분의 4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P는 뭐예요? 2의 마이너스 7분의 4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역시 비교를 할 때 대상이 얘랑 이제 뭘 갖다? 요거를 갖다 하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로그 AP 하면 뭐예요? 14분의 3. 그러면 로그 AP는 뭐죠? 마이너스 14분의 3. 그러면 A에 마이너스 14분의 3 제곱한 게 어때요? P는 뭐예요? 얘는 2에 마이너스 7분의 4 제곱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얘는 2에 마이너스 7분의 4 제곱. 그럼 여러분들 A의 세제곱을 구하라 했죠. 양변은 몇 제곱하면 돼? 14제곱 하면 되잖아. 정확히는 마이너스 14제곱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최종 A 세제곱 뭐예요? 2의 8제곱이죠. 정답은 얼마? 256. 뭐지? 굉장히 쉽죠? 나중에 쉬는 시간 해설 한번 봐요. 되게 식의 계산이 복잡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심플하게 나타낼 수 있는 이 지수 로그 함수의 비율 관계. 지수 함수는 더하면 배가 된다. 로그 함수는 배가 되면 더한다라는 이 관계를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세요. 됐죠? 자,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뒤에 있는 그래프 해석 문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할게요.